녹화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두 번째 논문은 그 네스티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데 혈청에서 그 퍼 앤 폴리플로로알킬 서브스탄시스, 그러니까 PFAS랑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의 관계를 본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US 에어포스 서비스맨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인바라먼트 헬스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환경보건에서 아주 좋은 저널, 거의 가장 좋죠. 거기에 2022년 12월 15일에 리시브드 됐고, 억셉티드가 2023년 작년 준 6월 26일에 그 억셉트 됐고, 퍼블리시는 줄라이 7월 17일에, 작년 7월 17일, 2023년 7월 17일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US CDC가 교신 저자고, 그 제니퍼 루시, 그 다음에 마크 퍼듀라는 분이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 있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세요. 리정은 이 고려대에 나오신 분인데, 생명과학대. 여기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캔서 연구하시는데 주로 PFAS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같이 1저자를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이 2저자던가 이분이 1저자고. 이 논문을 택한 이유가 PFAS가 최근에 아이악 그룹 1으로 승격이 됐죠. 그래가지고 키드니 캔서랑 그다음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에 대해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승인되기 전이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이건 6월, 7월에 출판된 거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랑 이정은이라는 분이 다른 연구 결과 키드니 쪽을 또 냈고, 키드니가 그동안 쌓인 게 있고 테스티큘러 점실 튜머도 쌓인 게 있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이 됐죠. 그래서 이거 논문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 한, 그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한 저희 분야 그런 강의니까 좀 뭐 이렇게 쉽게 한글말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는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논문 설명하는 방식은 결과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거고 나중에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나온 그 각각의 P4S, P4A, P4HX, 메포사, MEFO, SAA랑 그 지오메트릭 민 기하 평균이랑 서로 비교한 거예요. 이 US Department of Defense의 세럼 리포지토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교한 건데, 이 연구 대상자랑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2003년에서 2004년 P-포스에 대해서 마지나하게 차이가 났고, 2009년에서 2010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그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의 세럼 리포지토리가 대부분 PFAS의 농도가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높거나, 특히 PFHX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이 MEFO, SAA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P4A랑 P4S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높습니다. 농도가. 이 P4HXS랑 MEFO, SAA는 그 소방,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군대에서 쓰는 물질이에요. 소방 액큐어스 포밍 포뮬라, 뭐 그런 소방 물질로 쓰는 물질인데, 소화기 물질로. 그래서 이게 높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요걸 좀 회전해서 볼게요. 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각각의 PFAS, P4A, P4S, P4A, P4HXS에 대해서 첫 번째 샘플한 거, 두 번째 샘플한 거. 그러니까 동일인한테서 첫 번째 샘플이랑 두 번째 샘플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해서 두 번 이렇게 샘플이 계속 이게 HIV 테스팅을 해야 돼요. 미국 군인들은. 근데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 샘플들이 쭉 보관돼 있는데 이 중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메서드에서 정의된 두 개를 뽑았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래, 두 번째가 더 오래 근무한 다음에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오메트릭 민, 기하 평균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쭉 제시해놨고, P-밸류는 이제 차이가 있나 본 거죠. 근데 뭐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이렇구나 하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결국 건강 영향이니까 이 표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 모델 A랑 모델 B는 서로 어저스트먼트 한 게 다르고, 모델 B가 더 어저스트먼트를 많이 했고요. 근데 오즈 레이시오 1이랑 오즈 레이시오 2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냥 1보다 높은 거랑, 그러니까 신뢰 구간 유의한 것만 좀 찾아봅시다. 뒤에 표가 더 핵심 표예요. 찾아보면은 P4S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샘플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만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첫 번째 샘플이랑 두 번째 샘플 둘 다 합쳐서 각각 보고 둘 다 합쳐서 본 거. 이건 둘 다 샘플이 있는 사람, 이건 첫 번째 샘플만 있는 사람이고, 보면은 1보다 큰 거는 첫 번째 샘플에서
PFOS 컨센트레이션이 29.4에서 42.2 사이인 사람이 1보다 컸죠. 지금 오즈 레이시오 2, 그러니까 모델 2에서 오즈 레이시오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유의하게 증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세컨드 샘플에서 21.3에서 33.5랑 3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다 유의했죠. 지금 오즈 레이시오 1이랑 오즈 레이시오 2 둘 다. 보스 샘플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29.3 이상이고 21.2 이상인 부분에서는 first, second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오즈 레이시오가. P4A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없었어요. 1보다 큰 게. 그 다음에 여기 P4HXS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역시 없었죠. 예. 그 다음 P4NA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리스크가 낮았습니다. 오즈 레이시오가 1보다 낮은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2.2보다 큰 경우 P4NA가, 그 다음에 여기도 33.5보다 세컨드 샘플에서 큰 경우, 이런 식으로 P4NA는 오히려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보였고요. P4스는 좀 어그라베이팅 이펙트를 보였어요. 그래서 P4스랑 P4NA만 first only sample, 그 다음에 second sample에서 요 각각으로 층화해가지고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좀 살펴본 거거든요.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좀 했는데, 보시면은 1보다 큰 거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화이트랑 논 히스패닉 화이트랑 다른 인종으로 봤을 때 오버롤하게는 P4스가 1보다 크죠. 오즈 레이시오 모델 2에서. 그다음 P4NA는 모델 1, 2 둘 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는 거고, 세컨드 샘플에서는 둘 다 컸고, P4NA는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안 보였어요. 이건 두 번째 샘플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오래 복무했으니까. 그래서 이 P4NA 보호 효과는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논 히스패닉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오즈 레이시오 2가 1보다 컸고, 여기 P4스에 대해서는 P4NA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를 나타냈지만 세컨드 샘플만 봤을 때는 역시 P4스는 어그라베이팅 이펙트를 확실하게 보였고 P4NA는 보호 효과를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종으로 봤을 때는 좀 약화됐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P4스의 그 역할이. 그 다음에 P4NA 역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 히스패닉 화이트가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집단이고 미국에서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집단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디스커션에서. 그 다음에 Year of Sample Collection으로 보면 2003년 이전에 컬렉션을 한 경우랑 2003년 이후에 컬렉션을 한 경우로 나눠지죠. 그래서 보면은 2003년 이후에 컬렉션을 한 경우가 확실히 리스크가 높아요. 보호 효과도 보이고 P4NA. 근데 두 번째 샘플에서는 P4NA 보호 효과는 없었고 P4스의 그거는 있었고 어그라베이팅 이펙트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샘플에서 P4NA가 이 보호 효과를 안 보인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 샘플이 오랫동안 복무한 다음에 잰 거라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을 군대에서의 PFAS 노출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1년에서 4년, 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 보면 5년 이상 복무한 경우가 확실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악화 효과가 잘 나타나죠. P4C.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에서는 1년에서 4년 근무한 경우도 잘 나타났는데 보호 효과는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보호 효과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만 보였어요. P4NA에서. P4NA 다른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죠. 두 번째 샘플에서는. 그 다음에 Years of Sample Collection to Cancer Diagnosis, 그러니까 샘플 컬렉션부터 캔서 다이어그노시스까지, 암 진단까지 5년 미만인 경우랑 5년 이상인 경우 보면 5년 이상인 경우가 대체로 리스크가 더 높았는데 비슷비슷했어요. 어쨌든 그 뭐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하진 않았고, 두 번째 샘플만 채취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인 경우에 확실하게 유의했고, 두 번째 샘플은 왜냐면 5년 이상 미만 복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계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P4NA 같은 경우에는 보호 효과 안 보였어요. 튜머 히스톨로지에 따라서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는 세미노마랑 논 세미노마로 나뉘는데 요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뉘어요. 점셀 튜머가 95%, 논점셀 튜머가 5%, 테스티큘러 튜머에. 그 다음에 점셀 튜머에서 세미노마랑 논 세미노마, 그 다음에 논 점셀 튜머에서 섹스코드 스트로말 튜머랑 다른 거. 섹스코드 스트로말 튜머는 이제 진짜 그 테스티스나 어떤 난자가 아니라 서톨릭 셀 튜머나 레이딕 셀 튜머 같이 지지세포죠. 그러니까 서포트 조직, 서포티브 커넥티브 티슈. 그 다음에 이 점셀 튜머는 진짜 이제 생식세포인데, 세미노마는 클래시컬한 거랑 스포마토사이틱이랑 아나플라스틱으로 나뉘고, 논 세미노마토스는 엠브리오날 칼시노마, 요크색 튜머, 테라토마, 코리오칼시노마 이렇게 4개로 나뉘죠. 이거 엔도더멀 사이너스 튜머고요. 요크색 튜머의 다른 말이. 이거 지겹게 외웠었죠, 본과 때. 예,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미노마가 구성이 되고, 논 세미노마랑 보시면은
이 세미노마가 리스크가 더 PFOS의 악화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왔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고, 프로텍티브 효과는 세미노마하고 논세미노마 모두 보였는데 PFNA 세컨 샘플에서는 안 보였고, 그 다음에 PFOS 같은 경우에는 세미노마가 더 분명하게 보였고 논세미노마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미노마가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FOS에 의해서 악화되는 거고, PFNA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거는 세미노마, 논세미노마 둘 다 대략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 수가 좀 적긴 하네요. 세컨 샘플만 있는 경우에 first only 샘플이 좀 샘플 수가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과를 대충 다 봤으니까 한번 좀 자세하게 이제 디스커션하고 메서드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는 메서드는 좀 복잡하고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영양가가 없다기보다 하여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좀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서 디스커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세럼 PFAS 컨센트레이션이랑 미국의 US 에어포스 서비스맨 에서 그 어떤 테스티클라 점셀 튜머와의 연관성을 본 최초의 연구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뭐 이런 연구가 뭐 흔하진 않았을 것 같고, PFAS가 증가했을 때, 그리고 아니죠. 그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이 전반적인 농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래서 보시면은 PFHXS랑 MEFOSA, 메포사가 특히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아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 군대에 있을 때 그 occupation in fire protection, 그러니까 소방 부서에 있었던 경우에 P4S랑 P4A랑 PFHXS가 높았고, 그 다음에 에어포스 퍼실러티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드링킹 워터에서 P4S랑 P4A 농도가 높았던 적이 있대요. 근데 2016년 EPA의 기준치를 넘어섰었대요. 예, 그래서 이때 근무했던 경우에는 PFHXS가 높게 나왔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랑 PFOS 컨센트레이션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PFNA랑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텍티브한 효과는 얘네들도. Our findings of significantly elevated, 그러니까 PFHX랑 메포사가 증가한 거는 에어포스 그 사람들에서 NH 그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aqueous forming formula, 이 AFFF가 소화기에 쓰이는 그 어떤 물질의 그 거품 같은 거의 약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aqueous film forming forms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aqueous film forming forms, 그러니까 Department of Defense에서 쓰인 aqueous film forming forms가 주로 이제 PFOS를 함유하고 있었고, 이제 PFHXS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온 거래. PFHX랑 메포사가 요 시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P4A는 이제 이 AFFF에 안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P4A는 별로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PFOS 베이스드 에키어스 필름 포밍 포뮬라가 페이즈 아웃 됐어요. 2000년에. 그래가지고 요때부터는 이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럼 PFAS 컨센트레이션의 그 가장 높은 예측인자는 혈중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은 파이어 프로텍션 부서에서 근무했던 군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높았대요. 그래서 이전 연구랑 뭐 비슷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릴 거를, 그리고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수돗물 기준치가 어떤 일정 2016년 US EPA 기준치를 넘겼던 시기에 P4S랑 P4A가 그때 근무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PFHXS 농도가 높게 나왔죠. 그 시절에 그 본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기준 수돗물의 효과, 그러니까 그때 서빙 워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왜냐면 기준치보다 높았으니까.
이게 최초의 연구래요.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랑 피포스 컨센트레이션의 포지티브 연관성을 보고한 최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게 올렸죠. 그래서 패솔로직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죠. 뭐 근데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마이스랑 렛에서 이미 보고가 됐대요. 지브라피쉬까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세컨드 뱅크드 샘플에서 나온 더 명확한 그 세컨드 샘플에서 더 명확한 연관성이 나타난 이유는 오래 근무한 다음에 군대에서 쟀으니까. 첫 번째 샘플은 사실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PFAS의 이전에 군대 입대 이전의 노출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안 나왔다는 얘기죠. PFAS랑 다른 PFAS랑 테스티큘러 점실 튜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PFNA랑 그 인버스 어소시에이션 아까 프로텍티브 효과 요거는 얘네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러는지 아마 첫 번째 샘플에서만 나오고 두 번째 샘플에서는 아까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서만 나온 거는 사실 군대 입대 이전의 노출을 반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뭐 그 레그 페이즈 그러니까 어떤 레그 페이즈의 효과 아니냐 뭐 그런 뭐 리버스 카우제이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버스 카우제이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PFAS가 어떤 프로텍티브한 건강 효과를 낼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동안의 연구 저 검토 많이 하고 저도 2024년 4월에 PFAS 논문을 하나 냈는데 출판을 시켰는데 한번 볼까요? 요 논문 제가 출판시킨 거거든요. 2020 올해 2월이었나? 예. 근데 이것도 PFAS랑 캔서 다룬 거죠.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맞아 보시면은 그래서 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대요. 이 연구가. 이 연구 당연히 장점 갖고 있겠죠. 최초의 코호트 연구다. PFAS랑 캔서를 다룬 이런 군대에서 본. 그리고 이제 스페이시먼을 실제로 우리가 축적을 하고 코호트 연구식으로 이렇게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리버스 카우제이션 염려가 없다. 네, 리미테이션도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랑 컨트롤 숫자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안 나온 경우가 많았고 논 화이트 파티서펀트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다른 인종 유색 인종이 적어서 백인이 많고 좀 유색 인종에서 영향을 보는데 좀 문제가 있고 크립토키리즘 과거력 가진 사람이나 다른 과거력 가진 사람 테스티큘러 캔서 패밀리 히스토리 가진 사람을 배제했어야 됐는데 보정하거나 요게 좀 제대로 안 됐고 근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크립토키리즘 뭐 유병률이 워낙 적기도 하고 뭐 그게 크립토키리즘 있으면 테스티큘러 캔서 발생률이 높아지죠. 나중에 추후에 엄청 높아지 300배 높아지나요? 예. 그 정도 높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샘플을 쓰는 게 강력한 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서 오래 일한.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고 메서드에서 좀 언급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로지스틱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서 오즈 레이쇼를 구했다는 거 하나 언급해드리고 그다음에 스터디 디자인은 이제 아까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의 세럼 리퍼지토리가 HIV 테스팅 군인들 해서 2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이게 다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미국 군인들이.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연구자료, 역학 연구자료라는 거고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거 ICD 뭐 9 이용했겠죠 아마. 10까지는 이용 안 했을 거고 10 이용했을 수도 있고 11은 아니겠죠. 최근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언급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PFOS가 테스티큘러 점셀 튜머랑 연관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연구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PFNA 프로텍티브한 이펙트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긴 한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PFOS가 특히 이 세컨 샘플에서 굉장히 관련성이 높았죠. 이 PFNA는 세컨 샘플에서는 관련성이 없어졌죠. 그리고 뭐 하여튼간 세컨 샘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